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저희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 후 가입 승인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사업 관련 법, 제도,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그 중에서 방문요양,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 또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지난 영상을 통해서 방문 요양의 세입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항목들,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사회보험 부담금,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이번에 설명을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전 영상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 항목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래 시트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입력을 클릭하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프로그램은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항목들을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면 시트가 보호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하셔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근로자들을 여기에 사원명과 직종을 통해서 쭉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고 직종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다 그러면 급여 유형은 방문 요양으로 자동으로 뜨고, 인건비 구분은 간접비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출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는 직접 종사자와 간접 종사자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작성하고 있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만 이제 직접 종사자고, 시설장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외의 직종들은 모두 간접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 임직원보수 일람표에서는 시설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간접비로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선택하면 이제 직접 비롯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직접 비롯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원명과 직종을 쭉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직접비, 간접비가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라는 것은 2020년도에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그리고 수당과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과 그리고 퇴직 적립금들을 작성하는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보고할 때 필수적으로 입력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 작성하는 시기는 2019년도지만 2020년도에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년치의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예산 프로그램에서는 우선은 한 달치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1년치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1월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치의 급여 대장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1년치를 자동으로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자들을 입력을 쭉 했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시급제로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월급제로 받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은 여기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로 받을 거고요. 대부분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시급제로 급여를 받게 되겠죠. 월급제 먼저 이제 급여를 입력하려면 월급제 입력칸에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작성하는 건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급여를 작성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최저 시급이 기존의 2019년도에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정도 인상이 되고요. 월급여는 2019년도에는 최저 월급이 174만 5,150원이었는데 179만 5,31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됩니다. 이 월급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씩 그리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 5일 근무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금액을 월급제에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제에다가 1795310 해서 1795310이죠. 네, 1795310. 네, 1795310. 이렇게 월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나눠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기본급여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 급여도 최저임금이다 그러면 1795310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시설장은 조금 더 받는다 해서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200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는 조금 더 얹어서 준다라고 해서 180 준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주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처럼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로 받게 되겠죠. 요양보호사 한 명만 더 넣어볼게요. 네, 2명이다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시급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최저 시급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급이죠. 기본급에 대한 것들이 이제 8,350원에서 8,590원 인상이 됐다는 거고, 우리가 시급제 요양보호사지만 4주 평균으로 해서 일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본급과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308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20원 정도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연차수당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수당을 좀 더 얹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1,500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1,300원, 400원, 500원 그건 지역마다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 여기서 입력하는 요양시급이라는 것은 최저 시급인 8,590원이 아니라 일단 최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1,308원 이상이어야 될 것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포함한 포괄시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관에서는 1,800원 정도를 준다 하시면 1,800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아마 작성하는 시기가 지금 12월이실 테니까 12월 기준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가 김선희, 전지현이 한 달간 근무하는 근무 시간을 넣으시는 거죠. 김선은 60시간을 하고 한 달에, 전지현은 40시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과 남는 돈들은 기타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시고 말 그대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있다면 쭉 입력한 다음에 포괄 시급과 그리고 한 달 근무 시간을 여기다 입력을 쭉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급하는 별다른 수당이 있다면 수당을 따로 입력하시고, 장기 근속 수당이 있다면 입력하시고, 뭐 식대나 운전 보조금 주는 게 있다면 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급액계와 가세액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보험 부담금이라고 해서 회계상에서 기관이 납부하는 사대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세출 항목 중에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대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내는 거지만, 회계상의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은 100% 기관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금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기관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기관이 납부하는 장기요양, 고용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항목 중에서 기관에서만 납부하는 고환직능비용, 그리고 산재보험료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작금으로 만약에 입력할 금액이 있다면 따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은 이 윗부분에 보시면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 여부라고 해서 적립을 할 것이면 1번을 선택하고 적립을 하지 않을 것이면 2번을 선택하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장은 대표자이면서 시설장 또는 대표자이면서 센터장인 경우에는 제도상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X 해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표자가 별도로 있고 또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또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제도상으로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2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퇴직금 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퇴직금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퇴직연금으로 계산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나는 퇴직금 제도로 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해서 2번을 선택하시고 2020년 1월부터 매월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적립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1번을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4명만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지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제 입력란에다 넣으시면 되고 시급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포괄 시급과 한 달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급여가 계산이 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 따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임금 총액과 기관에서 납부해야 되는 사회보험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시설장이 적립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실 수 있고 퇴직금 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느냐 퇴직금을 도입하고 있느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직원 보수일람표 입력란을 작성을 하고 이제 세출 예산안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번에는 이제 급여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인건비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6.5% 이상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것은 말 그대로 작성 방법만 알아본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작성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그 중에서 요 항목들 그 중에서도 직접비에 해당되는 요 항목들이 86.5%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37.87% 밖에 나오지가 않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들을 늘려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로자들을 늘려서 급여 총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 수급자들을 줄여서 이제 세입 총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입 항목 총액을 줄이거나 또는 급여 총액을 늘리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근로자들을 쭉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급여 총액을 쭉 늘렸죠. 그러면 급여가 쭉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서 199.8%가 되네요. 그러면 너무 초과를 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줄여야 되겠죠. 다시 급여를 다시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165%가 되고 이것도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거 다 지우는 거죠. 그러면 97%가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퍼센테이지는 86.5%만 맞추면 되니까 굳이 많이 맞출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3명만 더 지어보면 71%, 여기는 조금 모자라니까 좀 더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한 명만 지어보면 89.1%라면 86.5%는 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들을 만약에 줄였다 하더라도 이제 근로자 급여는 줄여서 지금 직접비 비율이 71%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수입을 줄이는 거죠. 인원수를 본인 부담금을 원래는 5명 받을 거였는데 2명으로 만약에 줄인다. 그럼 79%가 됐고, 그래서 1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이제 97%가 됐죠. 그래서 인건비 비율을 맞추는 것을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총액을 늘려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수입 자체를 줄여서 이 인건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급여는 급여 항목을 올리면 되겠죠. 근데 급여 항목을 올릴 때는 직접비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분모와 분자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비에 해당되는 종사자만 급여를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뭐 시설장을 지금 여기 보시면 97.62%인데 시설장 급여를 300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시설장 간접비이기 때문에 비율이 변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만약에 변동시키고 싶다면 여기 직접비에 해당되는 종사자, 여기 방문요양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총액을 늘려야 임금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 두 번째, 분모를 줄일 때 예를 들어서 세입 예산에서 뭐 이런 차입금 같은 것은 올리고 줄이고 해도 이 인건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입금을 100만원을 한다라고 해도 인건비 비율은 변동이 없죠. 말 그대로 이 분모에 해당되는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거기에 인건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기요양 급여 수입, 가산금 수입, 본인 부담금 수입, 장기 근속 장려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본인 부담금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 근속 장려금 또는 가산금을 조절을 해서 인건비 비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시면 여기 인건비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 이 인건비 비율의 현재 방문요양 86.5% 이상으로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입 예산을 짤 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세입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확하게 짤 수가 없는 특성이 있죠.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급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지금 10명인데 이게 뭐 더 늘어서 15명이 될지 또는 더 늘어서 20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2020년도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현재랑 가깝게 짜되 현재보다는 조금 더 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예산을 짜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현재와 너무 같게 짜거나 아니면은 현재보다 적게 짜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만약에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천만 원을 짰는데 실제로 1년간 5천만 원 안에서 비용이 지출이 되면, 그러니까 수입이 5천만 원일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예산의 수입을 5천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2020년 1년 동안 써보니까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경 예산이라는 걸 또 잡아야 되고,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또 결산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작성하실 때, 특히 수입을 짤 때는 현재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뭐
적게는 수급자가 5명, 뭐 많게는 10명 정도 더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하시는 게 아마 추후에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과 임직원 보수일람표까지 다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예산 총칙에 보면 이렇게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입 총액이 1억 1,700 정도가 되고 세출 총액이 1억 1,7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30만원 돈이고 여기는 80만원 돈이죠. 그래서 그 차액이 이제 55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55만 8,639원을 더 써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여기 보면 금액이 다 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금액이 남아 있다면 58639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출상의 금액을 더 입력을 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세입 세출 차익이 0원이 되도록 예산을 짜셔야 됩니다. 전에 이제 세출 예산 때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입 예산 총액과 세출 예산 총액은 1원도 차이가 나면 안 되고요.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직원 보수일람표 입력을 작성하면 임직원 보수일람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우리가 임직원 보수일람표 입력은 한 달치를 입력을 했지만 실제로 임직원 보수일람표 결과에는 1년치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임직원 보수일람표에서 시설장을 퇴직금을 적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리가 옵션을 통해서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결과에 보면 시설장은 퇴직금이 따로 적립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것을 1번으로 바꿔서 1번이 적립을 한다,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한다라고 하면 퇴직 적립금 여기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옵션도 잘 선택을 하셔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입 예산 작성 방법, 세출 예산 작성 방법,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에까지 3번을 통해서 2020년 방문 요양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해당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